밴드맨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빗 섞는 음악 자극이 되네요. 네, 의식적으로 더 친절해지는 노력을 하신 게 아닌지. 이 얘기는 인터뷰 같은 데서 처음 하는 거. 쇼츠 갖고 오시나요?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는 걸 제가 기본적으로 좀 좋아해요. 방구석 리스너와 함께하는 음악산업 인터뷰 머니코드. 전 호스트를 맡은 팝 유튜버 우키팝입니다. 와, 벌써 2023년이 끝나가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오늘 게스트분들이 아마 올해 아티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확실했고 또 많은 리스너분들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럼 바로 오늘의 게스트 모셔볼게요. 실리카겔 여기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카겔에서 기타 치고 뭐 이거저거 하고 있는 김춘추라고 합니다. 실리카겔에서 노래하고 이거저거 하는 김한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환영하는 의미로 제가 직접 바이닐을 하나 선물로 갖고 왔거든요. 세상에. 여기 있는데요. 예. 큐어의 키스미 키스미 키스미라는 앨범이고 추억은요. 네, 요거를 준비한 이유는 실리카겔 들으면 큐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그 콕토 트윈즈 좋아한다고 네. 인터뷰 하신 것도 봤고 그래서 계속 좀 신선한 거 드리고 싶은데 하는데도 결론은 이 앨범으로 가더라고요. 일단 제가 좀 일단, 보고 네. 싶습니다. 이거. 한주님께. 실제로 콕토 트윈스 좋아한다고 언급했던 그때 네. 당시가 아마 1집 작업했던 네. 시기였을 텐데 그때 큐어도 정말 많이 듣고 레퍼런스라고 생각해서 이 앨범이었어요? 이 앨범은 사실 아니었는데 네. 그래도 큐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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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선택이었다. 네, 좋아요. 네, 본격적인 머니코드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그것도 이제 밴드 음악으로 지금 같은 사랑을 받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실리카겔이라는 밴드가 여기 오기까지 또 그 단단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음악을 처음 시작한 시절의 이야기, 또 밴드를 결성하게 된 과정이 여쭙고 싶은데 먼저 두 분의 유년 시절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정해졌어요. 진로가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영재 교육의 어떤 수혜를 받았죠 그때. 중학생 입학하기 전에는 사실 이제 고전 음악 위주로만 습득을 하다가 중학생 때 이제 고전 음악이 아닌 음악을 접했을 때 최초로 충격받았던 거는 라디오헤드가 확실했던 것 같고. 이거 확 들어왔어요 몸에? 어떤 네, 그냥 뭔가 주사를 이렇게 꽂은 것처럼 라디오헤드라는 그 에센스가 딱 주사로 꽂혀서 어떤 앨범이? 저는 파블로 허니를 듣긴 했는데 1집. 예. 근데 보통 크립으로 알잖아요. 그쵸. 저는 크립이 유명한 노래인지 몰랐어요. 아, 그 파블로 허니 진짜로 진짜요? 진짜로 저는 블로우아웃이라는 트랙에 완전 뻑이 가가지고 블루아웃이 됐군요. 네, 그러면서 뭐 당시에 뭐 한국의 인디 밴드들도 엄청 많이 듣고 뭐 네스티오나 뭐 해파리 소년, 3호선 버터플라이, 뭐 도난과 라이딩 스텔라도 있었고 그랬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밴드의 길로 춘추님께서는 저는 게임을 제가 너무 좋아했었고 네. 그리고 아버지도 원래 약간 특수분장 일을 하셨었어요. 아버지가 영화 특수분장 일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나 뭐 만화 같은 것도 좀 초등학생 때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거기 뭐 OST 같은 것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업으로 이거를 해야겠다 혹은 뭔가 이걸로 나 학교도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이제 네. 들은 시점부터는 재즈 기반의 뭔가 음악들이나 이제 공부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유명한 재즈 기타리스트들을 엄청 듣다가 팬 메스니의 그거는 알아요. 활동이 있거든요. 네. 그분의 이제 되게 큰 규모의 밴드로 이제 네. 활동하는 그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연주자 위주의 스타일의 그런 음악보다는 조금 더 짜임새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팝하고 그거의 연장으로 지금도 뭔가 실리카겔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건재도 사실 비슷한 밴드 재즈 드러머를 꿈꿨던 친구다 보니까 저희 둘이 막 연주에 대한 어떤 그게 되게 강하게 있는 인간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너무 전 지금 재밌는 거예요. 한주님은 클래식 공부하시다가 이제 대중음악으로 좀 이렇게 관심사가 바뀐 편이라면 춘추님이랑 건재님은 어쨌든 밴드라는 걸 해야겠다 그 매력을 느끼신 게 재즈가 모태가 됐고 그래서 실리카겔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춘추님께서는 아까 아버님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 애니에 관심 많으시다고 얘기해 주셨고 한주님도 애니메이션 좀 덕후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시작이 이제 친형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형도 막 그런 거 찾아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처음엔 에반게리온이었죠. 그 후로는 진짜 미친 듯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일상생활 하면서 항상 틀어놓고 네. 뭐 저는 영상을 아예 멈추질 않거든요. 모든 삶에 있어서. 주로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시는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가 제일 크긴 하고 근데 뭐 이제 문화적인 거에 대한 걸 물어봐 주셨으니까 네. 어쨌든 문학의 종사자라는 좀 더 큰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네. 실리카겔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작가들에 대한 조사들도 항상 하고 뭐 옷도 그렇고 뭐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런 거를 그 탐닉하는 거를 좀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이따 뒤에 또 콜라보에 대한 얘기도 하니까 이 얘기는 또 뒤에서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또 사실 밴드 음악 팬분들은 결성 과정에서부터 그 밴드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케이팝은 일단 서로 모르는 아이들이 이제 기획사에서 이렇게 모아갖고 한 그 숙소에서 이제 막 몇 년씩 같이 트레이닝하고 하면서 점점 가족화되는 그런 관계성이라면 밴드는 정말 자의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나서 밴드가 되고 그런 서사들이 또 전 되게 재밌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건 이 실리카겔이란 밴드의 어떤 결성 과정 이걸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건재로부터 시작됐어요. 실리카겔은. 디지털 미디어 학과 대학교 수업을 네네. 청강을 하면서 어떤 뭐 미디어 파사드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뭔가 실습하고 결과적으로는 뭐 어딘가 미전에 나가서 전시를 하는 그런 과정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혹시 같이 할래? 라는 식으로 이제 한주나 이런 멤버들을 이 녀석이 뭔가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첫인상 잠깐만 얘기해 주신다면 그때 한주의 첫인상이 네. 뭔가 그때는 되게 긴 곱슬머리였어요. 그때 약간 MGMT 따라한다고 MGMT 타임 투 프리텐드 네. 그 당시에 사실 음악 같은 것들을 한 주 통해서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뭐 자취방 살던데 한 주가 정확히는 제가 여기 자취방에 기생을 했었어요. 그 저희가 같이 다녔던 대학이 안산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제 매번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번거롭고 그리고 또 같이 또 음악을 하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집에 둘러붙어서 제 장비 다 방에다 때려 박아놓고 그러면 한주님을 처음 이제 만나고 기생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거의 알자마자 기생했던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삘이 빡 통한 거네요. 그때는 또 이제 춘추 씨가 막 어디 가수 세션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세션 하러 나가 있으면은 저는 집에서 이제 혼자 팬티만 입고 그냥 악기 쫙 깔아놓고 뭐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그 일 마치고 돌아와요. 그래서 왔어요 하면서 이제 계속 막 같이 놉시다 잼합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기생충이었네요. 공생충. 무당벌레 같은 예. 공생충. 근데 그거를 다 웃으면서 그냥 받아줘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이런 게 통해야. 그 과정 자체가 그냥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팀이 있는 상태니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가 이제 가능했던 건 거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밴드적인 활동을 또 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음반을 내볼까 뭐 이건부터 시작해서 그게 연속되다 보니 지금의 뭔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 시절을 어떻게 회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쭉 상승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에 새삼스레 들이켜본 무중력사슴의 5가지 시각이라는 EP로 데뷔하셨잖아요. 제 기억에는 되게 인디씬에서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2017년 한대음에서 이제 신인상 받으셨고 그때 또 재밌었던 게 맞아요. 춘추님께서 실리카겔 음악을 귀 썩는 음악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생각나시죠, 저 때? 생각나죠. 완전 생각나죠. 당시에 저희가 또 앨범 제목도 되게 쟤네가 왜 저래? 라는 느낌이 자칫하면 들 수도 있고 굉장히 뭔가 카인드한 음악을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원 사이트에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어요. 뭐 음악이 왜 이러냐, 뭐 가사가 안 들린다, 뭐 리버브가 너무 많다 해갖고선 다양한 혹평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저희는 그 시점에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다. 그 와중에 거기서 귀 썩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리스너분의 이제 반응이었군요. 뭐 그래서 뭐 저거 얘기할 때는 이렇게 누군가는
진짜 싫은 것 같은 음악도 상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의미도 근데 이 표현이 진짜 전 되게 좋은 표현 같아요. 뭔가 되게 좋아요. 유튜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매력적인 문구. 자극적이잖아요, 되게. 실제로는 되게 매력적이니까. 유튜버 입장. 그때 당시에 이제 공연하면서 정말 많은 음악계 선배님들을 보게 됐는데 풀턴 오브 더 디스코의 보컬인 그 나잠수랑 네. 이제 곰 사장님이랑 두 분이서 저희 클럽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나잠수 형이 이제 네. 나중에 그때 당시에 봤던 실리카겔에 대한 감상을 뒤늦게 얘기해 줬는데 네. 자기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 MGMT 따라하는 것 같던데? 라는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럼 이제 붕가붕가 레코드를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문제 없이 그냥 순탄하게 오신 건가요? 붕가붕가 레코드에 들어가서 음반을 발매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니까 여기서 접는 거는 일단 아닌 것 같고 그 SiO2NH2O라는 그 회색 EP 음반을 내면서 요거까지 하고 우리 갔다 오자. 하자 약간 그렇게 얘기를 그때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군 제대 후 처음 낸 곡이 이거 Q181이라고 읽는 게 맞죠? 이제 3년 공백을 깨고 나온 곡인 만큼 되게 의미도 크실 것 같고 한데 조금 더 이제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친절해졌다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또 당시에 보니까 매직 스트로베리라는 데로 이제 이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환경적 변화가 음악에도 영향을 준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맞게 본 건지 제 생각하세요. 환경적인 거에 영향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각자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축적된 데이터나 쌓인 좀 욕구 같은 것들이 음악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한창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하기는 좀 어려워요. 공백기가 생겼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다른 음악도 들어보고. 그럼 그때 들었던 음악이 어떤 음악이에요? 일단 Q181 작업할 때 영향이 좀 컸던 뮤지션은 그 워너트릭스 포인트 네버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위켄드를 프로듀싱한 뮤지션으로 유명한데 사실 이제 본인 앨범이 진짜 저한테 큰 충격을 줬어서 어떤 샘플링 기반의 그 노이즈들이라든지 이런 접근을 우리가 하는 밴드 음악에도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Q181을 만들게 됐고 저뿐만 아니라 뭐 춘추도 그렇고 웅이 건재 다 쉬는 동안 변화한 음악적인 테이스트들이 이제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곡들에도. 이제 노페인 얘기를 살짝 하고 싶은데 이 인터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실리카겔 딱 했을 때 노페인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어떤 실리카겔 대표곡이 됐고 좀 더 막 장르적으로 살짝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팝에 가깝다는 느낌도 들고 왜냐면은 실리카겔 초기 음악부터 해서 쭉 이었을 때 보면 노페인 때 진짜 가사나 이런 게 더 앞에 다가온 느낌이에요. 밴드가 더 내 앞에서 음악을 하는 느낌. 의식적으로 더 친절해지려는 노력을 하신 게 아닌지 아닌지 그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음악이 너무 많아요. 공개 예정인 파워 앙드레 99를 포함해서 앞으로 훨씬 많은 곡들이 나올 건데 그 큰 영역에서 지금 요만큼만 봤을 때는 좀 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뭐 또 다음 작품은 불친절해질 수도 있고 친절하고 불친절하고가 뭐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기도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친절하다라는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좀 필요하죠. 게 노페인이 이제 실리카겔 디스코그래피에서 친절한 곡이라기보단 적극적인 곡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좀 뭐 닿게 했다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인 곡. 이거 어떡하죠? 다 여기 친절한으로 의도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만약에 완전 100% 노이즈 락 같은 게 돼버려서 막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가사가 주는 내용도 그렇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기는 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끼리 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했다 우리. 신기한 게 이 곡의 가사가 진짜 들어와요.
내가 만든 집에서 모두 함께 노래합시다 이게 막 가사 그렇게 저도 생각하면서 듣는 편은 아닌데 요 곡은 이상하게 다 같이 막 강강수월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진짜로 이제 가사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좀 이어서 하자면 실리카겔에서 쓰이는 가사들이 다른 이제 주류 음악에서 잘 좀 볼 수 없는 감성의 가사라고 생각해요. 노페인의 가사도 그렇고 음악 없는 세상, 뭐 자경단 이런 단어도 되게 신선했고 이런 단어들이 세계를 또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실리카겔이 혹시 만들려는 어떤 그런 세상이 있다면 세계관이라 해야 될까? 가사가 네.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쓰지는 않아요. 사실 뭐 힙합 좋아하신다니까 뭐 예컨대 뭐 플레이보이 카르티나 이런 릴릭시스트들 보면은 가사의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사운드적인 쾌감에 좀 더 초점이 잡혀 있잖아요. 네. 저희도 좀 그런 차원의 작사가 많았기는 했던 것 같고 물론 저희는 그분들처럼 막 추임새를 쓰거나 이러진 않지만은 예. 예, 뭐 스크스크 막 이러진 않지만은 신선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도 진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사를 이렇게 막 한 줄을 써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본에 있는 것 중에 팝에 가까운 시도를 한 것은 어떤 의미였나요?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네. 지금 뭔가 밋밋한데 예컨대 팝에 가까운 뜀박질을 한 것은 어떤 의미였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 하나하나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좀 그 맛을 살려가는 작사를 좀 많이 해요. 일단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고 거기서 조금씩 변주를 주면서 네네. 이렇게 저 이제 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고 싶어요. 음향에 대한 얘기예요. 소리의 질감. 녹음 방식이 좀 아날로그 녹음 방식을 지향하신다? 그런 걸 얼핏 본 것 같아요. 그걸 고집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너무나 방대한 얘기긴 한데 적당히 저 시기를 해보면 사운드와 어떤 음악 황금기라고 하는 시대의 음반들의 제작 과정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레코딩, 믹싱 콘솔 막 40몇 천원짜리 콘솔에 되게 하드한 방식으로 음반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때가 레코딩 산업과 기술의 어떤 가장 우악했던 시기였다 보니까 60년대 디지털 전 약간 70 딱 요때쯤 그 디지털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그 옛날 비틀즈 음반들 들어보면 되게 러프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70년대 디스코 음반이나 뭐 펑크 음반들 들어보면 되게 드라이하고 되게 윤곽선 뚜렷하고 선명한 사운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 레코딩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발달해서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사운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실제로 듣는 사운드를 최대한 잘 구현해내는 어떤 그런 스킬들 그런 것들에 좀 빠져 있다 보니까 그쪽이 훨씬 더 쉽게 좋은 소리를 만들기에 편하다고 생각해요. 아날로그 기기를 통해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IC들을 통해서 오는 하모닉스가 붙으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큰일 났다라는 생각. 재밌어요. 근데 되게 의외네요. 의외로 그 고생스러운 과정들이 더 오히려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더 쉽게 좋은 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좀 많이 안 쓰는 편이기도 해요. 신기한데요? 돈 뭐 벌어서 막 거기에 돈 쓰고 막 이제 그럼 그런 엄청 많이 쓰시겠네요, 그러면? 좀 많이 쓰긴 했어요. 그냥 진짜 벌어서 다 거기다 써오긴 했거든요, 지금까지. 좀 이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총 그 악기 구매 얼마를 사용하셨는지 견적을 내신다면 억 단위겠죠, 일단? 단위는 맞아요. 네. 예. 근데 막 3억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한준님도 장비에 돈 많이 쓰시죠? 네. 왜요? 좀 자다 깬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쓰는데 네. 약간 영역이 달라요. 저는 음향, 그러니까 믹서 이런 거는 잘 안 사고 진짜 악기 위주로 좀 사요. 진짜 특이하고 약간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펙터지만 악기에 가까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애들 위주로 좀 선택해서 사는 편이고, 근데 이렇게 된 게 또 이제 이쪽 영향도 있는 것 같은 게 저희가 작업을 같이 하다 보면 이제 음향적인 부분에 네. 대한 얘기들. 장비들은 또 이제 이쪽에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나는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를 뽑아낼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그 장비 디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악기 위주로 사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 악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뭐 아날로그 방식 작업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가성비가 안 나온다? 되게 작업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 것 같다는 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은 없으신지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네. 가성비가 안 나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 네. 넣는 효율만큼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가성비가 나오는 방식의 제작 방식을 뭔가 좋다? 혹은 또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비교적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완전 효율 100%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정말 이 질문을 드리는 족족 너무 대답이 정말 반성하게 되네요. 제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신 것들이 지금 실리카게를 만든 거니까 제가 가성비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좀 경솔했다는 생각도 들고 괜찮습니다. 뿌리 자체가 자극이 되네요. 네, 조금 하나 또 궁금한 게 이제 레이블 입장에서 밴드를 좀 선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들었거든요. 왜냐면 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4-5명 단위로 움직이고 그리고 뭐 군대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실리카겔은 활동 대부분을 레이블과 함께 했는데 이 공존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요거에 대한 갈등이라기보다는 고민이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고 이제 음악 산업의 변화 방향이 또 더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음악이 기동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전 힙합이나 케이팝 등 백킹 트랙이 라이브가 아닌 음악들도 굉장히 좋아는 하는데 네. 그 활동을 하는 분들은 공연을 한다고 해도 이제 뭐 USB랑 USB에 담긴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는 정도의 장치 그리고 마이크가 네. 이제 음악적인 표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인 것 같고 남는 품을 다른 요소를 위해서 좀 소비를 하는 뭐 약간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네. 밴드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품을 그냥 거의 음향적인데 다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악기도 갖고 다니고 그리고 리허설 시간도 이제 그 악기들을 조율하는데 다 써야 되고 뭐 음원 작업을 할 때도 이제 라이브로 녹음된 소스는 믹싱하기 좀 더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레이블 쪽에서 저희의 이런 상황을 많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시고 저희도 그리고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저희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러이러한 환경에는 뭐 호응할 수가 없어요. 혹은 저희가 선호하는 어떤 활동 방식이나 속도는 이런 거예요. 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리기도 하면서 좀 조율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카겔의 성공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거꾸로 가는 느낌, 음악도 길고 중간에 막 연주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정말 요즘 뭐 해외에서 이제 주류 뭐 차트 상위에 올라가는 음악들 보면 정말 갈수록 짧아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전 또 그런 이분법으로 나누고 싶진 않거든요. 긴 음악이 좋은 거고 뭐 짧은 건 안 좋고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원래 초기 대중음악 자체가 짧았다가 점점 길어졌다 다시 또 짧아지는 어떤 그런 반복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실리카겔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지금 트렌드와는 전혀 그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받고 하는 게 어떤 뭔가 저도 계속 좀 연구를 하려고 앞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간만에 정말 실리카겔이라는 정말 멋진 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밴드로 활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여쭈고 싶어요. 어떤 그런 특이점 같은 걸 느끼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밴드맨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춘추 씨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른 멤버들이나 저는 이 밴드 씬에 속해서 어떤 밴드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의미를 극복해야 되고 막 그런 거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라서 그게 약간 작업적인 애티튜드에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나는 밴드맨으로서의 의식이 엄청 투철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지금의 실리카겔 같은 음악을 안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뭐 밴드로 살아남기 뭐 약간 이런 차원의 생각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실리카겔은 실리카겔이 뭐 만드는 음악을 그냥 힘있게 해온 것 뿐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게 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좋아요. 정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저희 많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깐 쉬어가도록 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이거 반영되나요? 이거 안 돼요. 이제 실리카겔은 음악 팬분들이 다 아는 이름이 됐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실리카겔 이 밴드가 또 특이한 점이 그런 브랜드들과 막 콜라보하고 협업하고 그런 거 되게 열려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걸 되게 잘 활용하는 느낌? 산산기어라는 의류 브랜드랑 콜라보하시고 머큐리얼이랑 곡 내고 너무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산산기어 바지를 입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 좀 또 모셨기 때문에 저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정품입니다. 예. 피디님들이 사주신 거라. 네. 저희 안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밖에서 봤을 때도 재밌다라는 어떤 인상을 준 작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협업이 없었다면 머큐리얼이란 곡은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제목이 달라졌을 수는 있을 것 같은 게 저 제목을 산산기어 쪽에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 당시 작업 때 그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하고 싶은 걸 좀 더 좋은 환경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협업에 대한 의미도 좀 여쭈고 싶어요. 또 한준님께서 유명한 말을 남기셨잖아요. 이 짐 자무시 영화 약간 패러디한 오직 협업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말도 좀 되게 꽂혔거든요. 제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그냥 약간 장난삼아 차간 말도 이렇게 예, 저희 붕가붕가 레코드 시절에 곰사장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하게 활동해왔던 거장들은 네. 뭔가 외골수적인 경우도 많고 뭐 세상과의 소통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고 독선적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게 또 거장들이 많더라. 근데 한주 씨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시대까지는 그게 됐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일단 디지털 세계가 되면서 많은 요소들이 이제 오픈 소스가 되었고 맞아요. 그거를 공유하는 기술을 터득하려면은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 있겠냐. 특히나 우리가 무슨 뭐 고전음악가도 아니고 이 대중음악의 풀에 속한 장르 뮤지션들인데 열려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태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제가 그분한테 했었어요. 저도 이제 대답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커져가지고 더 그래서 이제 실리카겔이라는 팀이 우리는 음악 너무 잘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음악적으로만 표현하고 이러는 게 돼서 멈추는 거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뭐 산산기어가 됐건 뭐 토스도 전에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뭔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굳이 다들 필요가 없지 않냐.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네. 그러면은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또 쇼폼 릴스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짧은 컨텐츠들 그런 거에도 오픈돼 있으세요? 저희가 뭐 그거를 막 적극적으로 양산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가속주의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자본주의 논리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냥 방임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냥 그 선택만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전자인 것 같기는 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뛰어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한번 이렇게 먼발치에서 보고 있는 거는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질문 가보겠습니다. 실리카겔의 머니코드는? 저는 쿄 181이지 않나 싶어요. 아, 왜냐면 쿄 181을 시작으로 저희가 사실상 뭔가 새로 시작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이 좋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쿄를 발매하고 나서 첫 뭔가 한 발짝 한 발짝들이 뭔가 충분히 추진력이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밑에는 어쨌든 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페인 이전에 쿄가 있었다. 노페인에서 대중과의 교감 이렇게 포자를 팍 퍼뜨리긴 했지만 그 밑에 균사로 있던 건 쿄 181이다. 쿄지 않았을까? 균사. 좋습니다. 실리카겔의 머니코드는 파워 앙드레 99 정규 2집 전곡을 다 선정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듣고 왔거든요, 공연에서. 매 곡마다 감탄이 나왔던 제 옆에 여성분이 계셨어요. 곡이 나올 때마다 감탄하시더라고요, 정말.
사이다를 먹고 계셨던 것 같아요. 되게 나지막히 저만 들을 수 있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얼마 전 발매된 정규 2집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정규 2집 일단 제목부터 좀 특이해요. 파워 안드레 99. 이게 대해 좀 제목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면. 설명해봐 주세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태초에 2집을 발매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존재했어요. 아, 시작된 상황극인가요? 아닙니다. 쇼츠 아, 갖고 사실은- 오시나요? 아무튼 저희가 처음에 어떤 형태, 어떤 이야기를 담아서 정규 2집을 만들까라는 얘기를 간간히 계속 하고 있었고, 우리가 어떤 가상의 존재를 네. 가정하고 네. 그 썸띵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음반이라는 어떤 포맷으로 묶어서 네. 나오면 되게 또렷한 목표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말 너무 중구난방인 이야기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적절한 중심점을 찾아서 음반이라는 컨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머신보이라는 어떤 존재가 신고이. 우리의 그 썸띵이 된 거죠. 그 존재에 대한 가상의 인물. 네,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뭔가 세계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붙일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음악으로 좀 채워보자. 뭐 처음에 냈던 머큐리얼부터 네, 해서 머큐리얼. 뭐 머신보이 앨범, 네. 그게 다 연장선인 거죠? 그쵸. 네. 파워 안드레 99 네, 가게까지. 네. 그래서 그 이 여행의 종착지를 정규 2집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존재의 이름을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신보의 이름이었던 거네요. 파워 안드레 99는. 그런데 이제 그조차도 좀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은 게, 아.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 저희가 조금 넣어놨어요. 파워 앙드레 99가 머신보이인지 최대한 열어놓고 그냥 다들 해석하고 즐기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힘이 있는데 너무 미래도 있는데 또 너무 먹고 살고 잘 수 있는 동굴도 있는데 나는 작전도 없고 미래는 가망도 없고 미친 눈치만 보며 도시를 떠돌고 있지만 난 동경이겠어 지상이겠어 기상열 됐어? 와. 끝났어요? 아. 귀엽게 해도 공포와 충격과 오. 방금 이제 에이펙스 저희 듣고 왔는데, 이 곡에 대한 좀 설명 짧게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사실 에이펙스 이외에도 사실 류데자케이라는 타이틀곡도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앨범에서 하나의 이미지로만 타이틀곡을 통해서 보여주기가 조금 아쉬워서 앨범 안에서도 좀 양극단에 있는 경향의 곡들을 타이틀곡으로 선정을 해봤어요. 이번에 들으신 에이펙스라는 곡은 저희가 이번 앨범에 넣으려고 했던 어떤 굉장히 인더스트리얼하고 좀 세게 디스토션되어 있는 어떤 그런 좀 되게 스트레스풀한 톤의 곡들. 네. 사실 아마 가사도 대략적으로 들으시긴 했지만 조금 날 서 있는 네. 단어들도 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독특한 곡이라고 생각이 또 들어서 타이틀곡으로 골라서 잘 만들어 보았지요. 가사도 뜨문뜨문 제가 적긴 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인더스트리얼한 그거가 너무 잘 어울려요. 뭐 말살 어떤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 없어 말하는데 막 마릴린 맨슨 생각나고 괜히 실제로 네. 이번 작업하면서 마릴린 맨슨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리했다. 네. 자화자찬. 그럼 이번 앨범에서
이제 리스너분들이 좀 더 눈여겨봐 줬으면 좋겠다. 어떤 포인트나 그런 것들이 또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1번 트랙부터 정주행으로 감상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주행합시다 여러분. 크게 들으시고. 크게 듣고 정중하고 크게 듣고 좋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음악 얘기 정말 많이 나눠서 너무 행복한데 이제 이 긴 인터뷰를 마무리할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제 실리카겔의 비전에 대해서는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계속 저희가 말하는 느낌이 저희는 이제 저희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은데 막 비전이 불투명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막 사업 목표가 뭐 이러고 막 무슨 손익분기점이 막 이래가 이걸 돌파할 뭐 계획입니다. 막 약간 이런 거는 없어서 그냥 계속 재밌는 음악 하고 싶고 계속 변화하고 싶고 계속 변화하고 싶고. 네, 그 정도로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춘추님께서는 저도 뭐 두고 있는 어떤 목표치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에 좀 더 집중하는 지금까지 실리카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멋진 락밴드가 돼서 막 프리마베라도 나가야지라는 목표를 하고 활동해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냥 지금 땡기는 거에 집중하면 멋진 비전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춘추님 불교세요? 아니요. 불교 크리스천이요. 크리스천이세요? 예, 말씀해 주신 게 현재 집중하라. 맞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머니코드 출연하신 소감. 사실 인터뷰 하는 것들 네. 뭔가 좀 쇼츠에 올라갈 만한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네.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도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 시원합니다. 재밌었어요. 일단은 토스 선생님들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좀 너무 되게 기쁘고 현장 분위기 진짜 너무 훈훈하게 잘 조성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편하게 얘기하고 원래 평소에는 말을 좀 잘해야지라는 그걸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 잘하든 못하든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편하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친구 집 온 것처럼 이따 가자라는 마음으로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춘추님과 한준님 모시고 정말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2집 나왔으니까 또 많이 들어주시고 실리카겔 앞으로 행보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방구석 리스트와 함께하는 음악사회 인터뷰 머니코드. 오늘은 실리카겔의 김한주, 김추추님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레전드 게스트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더 잘 시간이 되면은 저희 둘이 같은 이불에서 잤어요. 춘추 씨가 뭐 이렇게 누워 있고 제가 옆에 누우면 되는데 지금 뭐 시범을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 누워보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통 이렇게 잘 때 약간 이렇게 누워 자는 편이거든요. 귀한 장면인데 이거. 예, 이거 최초 공개긴 한데 그러면 제가 약간 이렇게 잤어요. 뭔가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는 걸 제가 기본적으로 좀 좋아해요. 악어새한테 스케일링 받는 악어만. 이 얘기는 인터뷰 같은 데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좋다. 얘기를 떠나서 실습을 한 거 자체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그림이 나올 줄은. 네. 야, 실리카겔의 합이 왜 이렇게 좋은지가. 이런 식의 마무리. 자연스럽게